이제부터 정상인데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아주 뚜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간 수치도 정상,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심전도도 정상이라고 나오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갑자기 기운이 쭉 빠져요. 자려고 누우면 몸이 아파요.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하루가 버겁습니다. 이 말이 나올 때면 저는 검진 수치보다 먼저 그분의 생활 신호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이 보여주는 숫자는 몸의 아주 일부만 말해줄 뿐이고 정작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닌 일상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10명 중 6명이 건강검진 정상인데도 극심한 피로, 근육 약화,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조사됐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치매, 심장질환,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즉, 수치는 정상이지만 몸은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검진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한 분들이 6개월, 1년 후에 갑자기 큰 병으로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완전 정상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혈압이 치솟죠? 정상인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몸속에 회색지대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검진만 믿고 지나친 경우입니다. 70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 현기증, 잦은 멍, 수면장애가 계속됐습니다. 원인은 근육량이 급격히 줄며 발생한 근감소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검진에서는 근육량을 정확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몰랐습니다. 하루 2000보 이하로 줄어든 활동량, 단백질 섭취 부족, 수면 중 뒤척임 증가가 겹치며 몸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초 체력 붕괴 상태였습니다. 걷기 루틴과 단백질 보충, 10분 근력만으로 2개월 뒤 무기력과 현기증이 80% 개선되었습니다. 66세 남성분의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로, 불면, 가슴 두근거림이 심했습니다. 정답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과다였습니다. 혈액 검진으로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코르티솔을 밤까지 높여 몸은 쉬지 못하고 과열 상태였던 것입니다. 스트레스 루틴을 조정한 후 열흘 만에 수면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검진 수치는 정상이지만 몸은 정상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검진은 몸의 큰 도로만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픈 이유는 작은 골목길, 신호등, 배수로 같은 섬세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의 도시와 같습니다. 간, 심장, 신장은 대로이지만 근육량, 수면, 호흡 패턴, 스트레스는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이 막히면 전체 도시는 멈춥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진 수치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몸을 망가뜨리는 공통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루 걸음수가 3000보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육량과 순환이 동시에 무너져 만성 피로의 1순위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만 계시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식사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보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하루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걸음수가 500보에서 1000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한 달만 지속돼도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피로가 쌓입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러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하루 걸음수가 2,000보 미만인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루 3,000보만 걸어도 이 모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000보는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30분 정도입니다. 한 번에 30분을 걷기 힘들다면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10분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특히 깊은 잠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문제입니다. 기억력, 회복력,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시니어 불면의 절반은 습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시면서도 낮에 소파에서 졸거나 이른 저녁에 잠깐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며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뇌도 이때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이 부족하면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몇 가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몸은 24시간 비상 상태로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위급 상황에서 생존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에너지를 빠르게 동원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자녀 걱정,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외로움 등이 끊임없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몸은 쉬지 못합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며 불면증이 생깁니다. 기억력도 나빠지고 우울감이 심해집니다. 이 모든 증상이 검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호흡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산책도 좋고 명상도 좋습니다. 친구와 대화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혈압, 관절 모두 무너집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고기는 씹기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피하게 됩니다. 밥과 김치, 나물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 면역세포, 호르몬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 필요량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60g에서 70g 정도입니다. 이는 손바닥 크기의 고기나 생선을 매 끼니마다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계란, 두부, 콩, 요거트, 우유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매 끼니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영양제와 약물 오남용입니다. 시니어의 42%가 필요 없는 비타민을 중복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肝과 신장이 지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드십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코엔자임, 유산균, 칼슘, 비타민 D 등 서랍 가득 영양제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영양제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철분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영양제를 함께 먹으면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이미 들어있는 성분을 또 따로 먹는 식입니다.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영양제가 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 비타민 K나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영양제는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그것만 보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고 용량도 지켜야 합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라면 굳이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肝과 신장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입니다. 너무 많은 약과 영양제는 이들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 햇빛과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세요.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깨웁니다. 2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몸이 깨어나고 기분이 좋아지며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5분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저녁 스마트폰 사용을 1시간 제한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1시간 전부터라도 끊으세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킵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뉴스나 메시지를 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하세요.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몇 끼 단백질을 손바닥만큼 드세요. 아침에는 계란 2개나 두부 반모,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손바닥 크기, 저녁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손바닥 크기를 드시면 됩니다. 씹기 힘들다면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찜이나 조림으로 하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단백질 쉐이크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나 두유에 단백질 가루를 섞어 하루 한 번 마시면 부족한 단백질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요거트나 치즈, 삶은 계란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코르티솔을 억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코로 내쉬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8세는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들기 전, 긴장될 때 언제든 해보세요. 복식 호흡도 좋습니다. 배를 불룩하게 만들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집어넣으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호흡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물을 하루에 6잔 드세요. 순환 회복에 필수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거나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적게 드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피로가 쌓이고 변비가 생기며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하루 6잔은 약 1200ml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후 한 잔, 점심 전 한 잔, 점심 후 한 잔,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잔, 저녁 식사 전 한 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싱거워서 잘 안 넘어간다면 보리차나 결명자차, 레몬을 넣은 물을 드셔도 됩니다. 카페인이 없는 차라면 괜찮습니다. 영양제를 정리하세요. 서랍을 열어서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를 모두 꺼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혈액 검사에서 부족하다고 나온 영양소나 의사가 권한 영양제만 드세요. 종합 비타민 하나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성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료일이 지난 영양제는 바로 버리세요. 효과도 없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약을 여러 가지 드신다면 약사에게 영양제와 같이 먹어도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3일이면 피로가 줄고 7일이면 수면이 달라지고 3주에서 4주면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충분한 활동, 좋은 수면, 낮은 스트레스, 적절한 영양, 깨끗한 몸 상태를 유지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체한 듯한 만성 피로가 있다면 검진과 별개로 반드시 추가 상담을 받으세요. 만성 피로는 여러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빈혈, 당뇨, 우울증 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여러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영양제 추가를 금지합니다. 약만으로도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영양제를 추가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5시간 이하 수면이 일주일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불면증을 방치하면 우울증,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기 전에 수면 습관부터 바로잡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2000보 이하 활동은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근감 소증이 급속히 진행됩니다. 걷는 게 힘들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팔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이런 변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남편이 검진은 정상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말하면 아내가 요즘 걸음수가 너무 적어 하고 대답합니다. 남편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걸까 하고 묻자 아내가 오늘부터 하루 3,000보만 걸어보자. 내가 같이 걸어줄게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더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검진은 정상이어도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원인은 근육, 수면, 스트레스, 영양, 활동 부족 같은 회색지대입니다. 생활 루틴만 바꿔도 1주에서 3주 안에 몸이 회복됩니다. 오늘 당장 할 5가지는 3,000보 걷기, 단백질 손바닥만큼 먹기, 저녁 스마트폰 줄이기, 물 6잔 마시기, 영양제 정리하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검진 수치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피곤하다, 아프다, 무겁다는 신호는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회색지대만 바로잡아도 3일이면 피로가 줄고 7일이면 수면이 달라지고 3주에서 4주면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회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되찾게 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많은 분들이 검진 결과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정상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검진은 특정 시점의 스냅샷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습관, 생활 패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매일 술을 마신다면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혈당이 정상이어도 단 음식을 계속 먹고 운동을 안 한다면 당뇨는 시간 문제입니다. 혈압이 정상이어도 스트레스가 심하고 짜게 먹는다면 고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검진은 출발점입니다. 검진 결과를 보고 지금 내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상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정상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비정상이라면 어떻게 정상으로 돌려놓을지 행동해야 합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어떻게 자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제때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픈 상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몸은 회복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근력 운동을 시작해서 80대에 더 건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80세에 금연을 시작해서 폐 기능이 개선된 분도 있습니다. 90세에 걷기를 시작해서 치매 진행이 멈춘 사례도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점심 후 10분 걷기, 저녁에 스마트폰 1시간, 일찍 끄기, 계단 한층 올라가기, 단백질 반찬 하나 더 먹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의 변화가 1주의 변화가 되고, 1주의 변화가 한 달의 변화가 되고, 한 달의 변화가 1년의 변화가 됩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검진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진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검진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검진 결과를 보고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변화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원인을 찾고 불편하면 개선하세요.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냥 참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하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대처하면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의사는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건강을 만드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움직일지, 언제 잠들지 이 모든 선택이 쌓여서 건강이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세요. 몸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쉽습니다. 가족이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작은 변화를 함께 축하하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3일 후 달라진 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7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3주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